자, 검찰 이슈 다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또 요즘 떠오르는 검찰 헌터가 국회에 있습니다. 검찰 헌터. 요즘 아주 뭐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분의 공격력 대단합니다. 떠오르는 신예 법사위원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사위가 아니라 법사 그러셔가지고 그냥 법사 옆에 법사야. 이거였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도 발성이 엄청 좋으셔. 발성이 좋고요. 대단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귀에 그냥 콕콕 박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국회 감사합니다. 콧불소입니다.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의원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가기 앞서서 짧게 요거 하나만 좀 하소연하고 갈게요. 네. 나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웰바이오텍 이기훈 회장 최욱 씨가 그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어렵게 잡았잖아.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잡았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네. 김건희 특검으로 추천했었던 심재철이라고 하는 전 검사가 있어요. 네, 심재철. 심재철. 네. 이 사람이 김건희 특검이 될 뻔했어. 심재철이.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했고. 예. 네. 근데 이 심재철이가 이기훈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민중기 특검인 것처럼 심재철 특검이 될 뻔했는데. 될 뻔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또 이기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그 정관 비리에 가까운 이런 전관 예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절대 지켜보면 안 되고요. 일부 검찰이 양의 탈을 쓰고 보안 수사권을 우리한테 일부 남겨주면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변호해요. 근데 이게 검찰이 수소하고 기소하고 변호까지 하는 이 카르텔을 일반 서민은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기득권과 특권 측만이 이용할 수 있고 어쨌든 특검에 추천될 정도면 그나마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조차도 이런 사건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본인이 국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런 자꾸 뭐 검찰을 악마화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들은 점잖은 척하는데 결국 보면은 검사들은 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행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돈 앞에서 아주 자신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절대 뭐 보안수사권 얘기 나오고 재기수사권 일부 나오지만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지만 이참에 검찰은 완전히 끊어주고 그냥 공소청 가서 기소 업무만 해라. 나머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안수사 요구가 필요하거나 한 거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별도의 행정 프로세스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알지? 네. 이 사람의 변호인단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그때 국회 측 탄핵 소추단 대표였던 이광범 변호사가 또 들어가 있어. 국회 측.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돈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윤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서 추천을 받고 어디서 일을 했으면 그와 연관해서 반대된 못들을 뭐 변호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거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냐고. 이게 자기들이 했던 행위가 이 내란 진압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변호를 하면 되냐? 근데 이거 솔직히 아니잖아 이거. 이거 그냥 돈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이게 오랫동안 특권 의식을 가지면 뇌 구조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국민적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맞아. 자기들은 이런 선택을 해도 당연하고 자기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가는 태도가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혁진 의원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봉권 띠지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부지검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을 했습니다. 12월 17일에 1억 6,500만 원을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남부지검이 압수를 합니다. 네. 거기서 셉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검찰로 가서 다시 한번 셉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서에 사인을 합니다. 건진이 맞네요. 사인. 그때까지 관봉권 띠지 비닐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진짜 범인은 누구냐? 누가 분실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최선영 수사관이 나와서 따박따박 설명하는 또 것을 부러졌죠. 보고 다른 수사관들이 어버버 하는 거를 보고 네. 그나마 최선영 수사관이 어쨌든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네. 판단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아 그렇군요. 백혜룡 경정을 제가 만났더니 네. 속은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은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거 수사의 가장 기본이랍니다. 자, 띠지가 돈이 3개가 나왔어요. 세 종류. 예, 세 종류가 한국은행 띠지,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 띠지.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건진이 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알선 수재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죠. 맞습니다. 그럼 돈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네. 적어도 3군데로부터 최소한 알선 수재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라는 걸로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더더군다나 놀라운 건 한국은행 띠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한국은행 띠지의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막강한 공적 기구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혐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은 인사청탁을 대행해준 누구 검사로부터 받았을지 모르나 한국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지 대통령실로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이 돈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그런데 따로. 최선영 수사관이 의아했던 게 본인은 각각의 돈을 관리했다라고 하지만 네. 여기 보면 남 수사관이었죠. 남경민 수사관. 네. 실제로 기록성으로는 이 3가지를 다 뭉쳐놨습니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뭉쳐놨어요. 수사의 기본 원칙은 한국은행 띠지 출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돈 얼마 거기에 비닐은 뭐가 있었고 관봉권 띠지가 뭐가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돈은 5만 원짜리 몇 장 총액 얼마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3,300매. 그렇죠. 출처를 은폐 축소해버린 겁니다. 출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합쳐버려서. 그렇죠. 따로따로 해야 세 가지 수사가- 사건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죠.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돈을 뭉쳐놨다는 얘기는 경로를 은폐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은폐 과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수사팀들이 있는 앞에서 쇼잉을 하듯이 돈을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는 기록으로 남고 수사관은 기록으로 말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한국인원 관련된 기록, 신한은행 관련된 기록, 고무줄 관련된 기록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뭉쳐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둘 중에 하나의 의도겠죠. 하나는 기관으로부터 돈이 흘러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없애버린 거고 네. 검찰로부터 들어왔을 만한 돈의 흔적도 없애버리고 총액 얼마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기록만 가지고 수사를 연계받는 사람은 건진법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1억 6,500만 원을 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아니 근데 의원님, 예. 뭐 제가 좀 뭐 오래전 이야기라 좀 가물가물한데 네. 최선영 수사관은 네. 한국은행 관봉권, 예. 신한은행 띠지, 예. 그리고 고무줄로 엮여 있는 5만 원권, 예. 이 각각을 세서 예.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예. 캐비넷에 집어 넣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최선영 단위에서 이걸 합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최선영일 가능성이 높죠. 최초에 받아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계 받은 게 김정민 수사관
그다음에 남경민 수사관입니다. 최종적으로 남경민 수사관은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로 돼 있었다. 기록도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도. 오케이. 그러면 최선영 수사관은 적어도 따로따로 들어온 걸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 수사관이 따로따로 들어온 거를 따로따로 기재했어야 된다. 그렇죠. 최재현 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하나로 뭉쳐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사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뭐 많은 분들이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건진법사가요. 네. 경찰, 검찰, 금융기관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문자 후루룩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문자 한번 좀 올려주시면 자 보십시오. 네, 금융권 인사 KDB 산업은행 땡땡땡 명함 보내면서 네. 기업금융부문장 부행장 자리를 가면 됩니다. IBK 은행장 땡땡땡 복귀토록 챙겨달라. 그렇지. 경제수석 강석훈 교수 추천 어여삐 여기셔서 중책 맡기고 품에 안아달라 이런 그렇지. 문자를 자, 보냈었죠. 그리고요. 그리고 자, 또 경찰 경찰 검사 인사, 총경 인사 승진, 경찰청장 직권이 2명, 진급한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땡땡땡현 땡땡땡 지청장, 검사장을 양청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요. 이런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하나님께 부킹 양청 드려 송구 이게 뭡니까? 양청이 아니고 앙청. 앙청. 야, 안 보여요. 제가 백내장이잖아요. 네, 백내장이 있어도 앙청이란 단어는 알아야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 군데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거든. 그렇죠. 종류도 다른 돈이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대로 뭉쳤고 하나의 성격으로 합쳤다면 이거는 사실 사건을 은폐출소할 그렇죠. 의도가 있다고 그렇죠. 봐야지. 만약에 한 사람이 주는데 한국은행 관봉권 띠주로 몇천을 주고 신한은행을 몇천 건 들고 고무줄을 몇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네. 더더군다나 한국은행 띠지 같은 경우엔 기관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돈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추정하고 네. 증거물들을 따로 관리해서 경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합쳐놨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읍해하는 첫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백혜령 경장이 그 자리에서 당장 체포 맞아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맞습니다. 바로 증거인멸의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뭉친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다루지 못했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최혁진 의원이 오늘 하실 말씀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까먹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일단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희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에 달하는 74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무마되고 백혜룡 경정은 좌천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74kg 수준의 마약이 아니고 300kg 규모로 추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거를 무마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잡아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혁진 의원이 지난 9월 22일에 국회에 나와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영전하고 진급했느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요. 그때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 영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윤국권 부장검사 강력부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김현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야,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놀라우실 텐데. 네. 당시에 어쨌든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한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인천지검이 전격적으로 개입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인천지검에 지검장이 심우정이었는데 심우정은 이 사건 이후에 원래 검찰총장 순번이 아닌데도 검찰총장으로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윤국건 부부장 얘기도 했는데 윤국건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합동 수사팀의 단장이에요. 현재요. 그리고 김현실 부장검사는 지금 대검에서 마약 관리관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마약 사건 은폐 축소에 검찰이 경찰 고위층이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맡고 계신데 아무리 이문정 검사장이라 그래도 밑에 수사팀에 대한 인사는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나를 속속들이 밝혀주세요라고 인사를 구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은폐 축소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마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때 법사위에 강력하게 법무부에 항의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체계로 마약 수사가 이루어지겠냐. 증거인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정말 자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시할 수 없다. 잡았어 범인? 지금 범인 잡았어 못 잡았어? 잡는 과정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근데 왜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정성호 장관님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도 제가 들어가도 현재 법무부 체계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검찰 개혁 내지 이런 수사들을 지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의 과장급 주요 보직 대다수가 검사입니다. 예, 아마 법무부 장관이 집무실에 앉아서도 말도 편하게 못할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상한 지시했다 뭐했다 직권남용했다 뭐다 흘려서 언론에 흘리고 검찰에 알리고 할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고 그분만 탓할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장관 혼자만 검찰 세력에 똘똘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잡아야지 범인. 아니 근데 범인 잡아야 돼. 최욱 앵커님 대단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수사해서 결론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도 특검에 백혜룡 그 경정을 포함을 해서 마약 수사 총괄을 맡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경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백혜룡 경정은 뭐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 예? 뭐 이렇게 뭐 지시를 잘 안 따른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당한 컨트롤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계속 들려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잘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우리 뭐 옛날에 공공의정에서 강철중도 아주 거의 뭐 또라이잖아요. 또라이. 범인만 잡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혜령 경정 같은 사람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다 받은 아마 전국 수사관들이 가장 최고의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 투입하면 이 수사가 되는데 검찰의 주요 인사가 다 개입된 사건을 검찰 출신들이 수사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백혜령 경정이 역대 최고의 쾌거를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단됐으니까 뭐 그러면 그때는 뭐 성격이 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뭐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수사관을 대한민국 10대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강력범죄, 마약범죄 최고의 수사관을 중용해야지. 지구대로 보내가지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이나 쫓아다니게 해가지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것도 뭐 중요한데. 중요하죠. 중요한 이제 일이긴 한데. 본인의 그 특화된 능력이 따로 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본인이 했던 수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에 파견해서 거기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아니 제가 백혜령 경정을 화곡지구에 만나러 갔더니 혼자서 한이 맺혀가지고 불명예 때문에
혼자서 계속 수사를 해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도표, 사진, 붙여놓고. 기록 이만큼을 해놨어요. 야, 이만큼. 대단하시네. 그냥 투입하면 한 달 내에 끝낼 겁니다. 한 달 내에. 네, 잘 알고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